채널 A에서 인터뷰가 왔는데요. 그 블랙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블랙박스와 교통문화, 교통문화가 이제 대변형을 이룬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방송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러면 방송 끝난 다음에 인터뷰했던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인터뷰를 한 3-4곡째 해주면은 그 중에서 2개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기자님께서 마치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정영빈 기자님으로 해서 제가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블랙박스 때문에 제가 요새 그 인터뷰가 참 많아졌어요. 이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요즘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TV에 나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이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먼저 블랙박스가 이제 상당히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블랙박스가 일반화된 이후에 교통사고의 처리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좀 생겨났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전에 그 트랜지스타 라디오에서 지금은 디지털로 되었고 MP3 그 변화 정도 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고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얘기 듣고 그리고 목격자 확보하고, 그런데도 잘 안 되면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과학연구원, 국가수라고 그러죠 예전에. 지금 그리고 또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다가 어떤 교통사고였는지 그 사고 분석까지 하고, 그러고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죠. 그렇게까지 해서 경찰, 검찰, 법원까지 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한 방에 해결되죠. 그 같은 조사와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고 노력도 들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서 블랙박스 있습니까? 네. 블랙박스 칩만 딱 빼면은 거기에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딱 나오잖아요. 다른 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실황조사 하나 그리면은 수사 끝. 그 변화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일대 변혁입니다. 그럼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사고라는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요. 그게 못지않게 이제 블랙박스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교통 문화 자체에도 약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시는지. 교통 문화의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사고 현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사람 계속 떠들어대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나중에 아저씨 블랙박스 있어요. 그러면 네. 또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보험 범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어떤 노인이 그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살짝 침범해서 서 있는 그 자동차 앞에 가서 지팡이로 자동차를 탁 대고 넘어지는 그 신종 지팡이치기라는 그런 자해공갈단,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노인이 넘어져서 나중에 저 차가 나를 갖다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횡단보도 사고 또는 신호위반 사고 처리가 됐었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저씨 블랙박스 있어요. 할아버지 블랙박스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이 오히려 자해공갈단으로 이제 처벌되고, 이것이 블랙박스 없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죠. 예전에는 무척 억울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 때문에 이제 CCTV가 정확히 가려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랙박스 없을 때 그 교통법규 위반, 예컨대 중앙선을 넘어간다든가 신호 위반한다든가 난폭운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있었죠. 그로 인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교통법규만 지키면 사고 안 나요. 물론 가끔가다 깜빡 졸다 일어난 사고는 있겠지만 신호 지키고 중앙선 지키고 급차선 변경 안 하고 끼어들기 안 하고 그러면 사고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 저 사람 나 모르니까. 근데 지금 블랙박스가 다 찍고 있습니다. 남의 차에 신호위반, 남의 차에 난폭운전, 남의 차에 불법유턴 찍어서 경찰에 보내면은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하고 벌점 부과하고. 그게 지금은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차가 날 찍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한 200만 대 가까이가 블랙박스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럼 10대 중에 하나는 블랙박스 달려있어요. 나 스스로 조심하죠. 그리고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남이 보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이렇게 걷다가 침을 뱉고 싶어요? 했다가 너 사람 있으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서 살인사건, 올레길 살인사건 이후에 CCTV를 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올레길에. 그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블랙박스 단 차들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들이 많이 줄죠. 많이 교통법규 위반 차가 줄면은 사고가 줄고요. 현실적으로 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블랙박스를 이제 어떤 그 택시 회사에서 실험을 했대요. 블랙박스를 장착했을 때와 그 이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사망 사고는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전체 사고율은 반의 반, 네, 4분의 1이 줄었답니다. 이제 블랙박스가 조입되면서 조입이 아니라 도입되네. 도입되면서 이제 교통 문화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뒤차가 앞차를 받았을 경우에는 100% 후방 과실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도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보통 뒤에서 받으면 뒷차가 앞차를 받으면 뒷차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차를 뒷차가 받으면 뒷차 잘못이죠. 그런데 뒷차가 받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앞차가 이유 없이 갑자기 급제동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운전과 관련된 건데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뒷차가 깜빡깜빡 했다는 이유로 또는 빵 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 옆으로 싹 빠졌다가 앞차가 가면은 그 차를 쏜살같이 추월해갖고 앞을 탁 들어 촥 브레이크 밟으면 꽝 부딪히겠죠. 그래놓고 너 왜 뒤에서 받았어? 뒤에서 받았으니 네가 잘못이야. 근데 이 차가 쏜살같이 짜갖고 촥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면 이거 못 피하거든요. 고위급정인 거. 이제는 그게 블랙박스에 나오거든요. 앞에서 그 차가 나랑 시비가 좀 됐던 거, 그리고 그 차가 뒤에서부터 내 앞을 들어와서 갑자기 급정거한 거, 이게 밝혀지면은 오히려 앞차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고의로 사고 일으킨 그것은 보복 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되고요. 또 이런 이제 급차선 변경 사고가 많이 있죠.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부딪혔을 때, 이 급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뒷차가 앞차를 받을 때는 같은 차로를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건 옆에 차로의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차선 변경에 들어올 때 피하기 어렵거든요. 빵 부딪혔어요. 이런 경우에 블랙박스가 있기 전에는 무조건 8대2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 그 직원들이 얘기할 때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 사고는 100대0은 없습니다.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뒤집었거나 중앙선 침범하거나 신호위반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100대0이지만 차선 변경, 급차선 변경을 위한 사고일 때는 100대0은 없습니다. 이 보험사 직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100대0이 얼마든지 있죠. 우선 100대0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 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 절대 못 피한다. 이건 100대0이에요. 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면 도대체 내 잘못이 뭐냐? 그게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냐면은 내가 잘 가고 뒷차가 차선에 날 뒤에서 때리면은 이거 뒤에서 때리고 내 피할 수 있겠어요? 또 나란히 가면서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사각지대에서 나를 갖다 못 보고 턱 때리면 이거 어떻게 피해요? 앞에서 가는 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내가 양보를 좀 못 해준 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20인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때리거나 나란히 가서 때리면 내가 양보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100대0이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그 차가 들어와서 내가 들이받긴 했지만 이러면 무조건 예전에 80대 20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나보다 한 1m 앞에 가는 상태에서 착 들어오면은 피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한 2, 3m 앞에 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데 탁 들어오면 이거 절대 못 피해요. 왜냐하면은 위험한 상황을 느끼고서 브레이크 밟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보는 순간 브레이크 밟는 게 아니고요. 보고 위험하다! 브레이크 밟아야지! 반응하는데 속도가 보통 이 연구 결과에 0.7초라는데 그건 너무 길어 보이고요. 순발력 빠른 사람은 한 0.3초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시속 60km 달리면은 1초에 약 한 17m를 가거든요. 0.3초면 얼마예요? 6m. 5m 정도 되잖아요. 5m. 보고 밟아야지 하는데 저차 3m도 들어오면 이거 도저히 못 피하죠. 밟고서도 발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밟으면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 스키드 마크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을 보고 쓰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데 내 팔하고 딱 들어오면 이건 못 피하죠. 그래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블랙박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내가 들어왔는데 왜 양보를 안 했어? 이래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좀 앞에서 들어왔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온 게 보이거든요. 블랙박스가. 그게 블랙박스 때문에 예전에는 8대2로 그냥 알았어 뭐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9대1로 해줬었는데 지금 100대0이 블랙박스로 나오거든요. 이게 8대2나 9대1 그게 아니고 100대0. 이 차이는 우선 스트레스가 엄청나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8대2야? 왜 9대1이야? 설령 9대1로 해준다 손 치더라도 내 거 수리비 100만원 나오고 90만원밖에 못 받는 거 그건 내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편이 다쳤으면 상대편 다친 사람에서 내 잘못 10%가 있어도 치료비를 다 내줘야 돼요. 그게 억울하죠. 그럼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잖아요. 3년 동안 보험료 할증되는 거. 그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었지만 블랙박스가 나온다고 하면 100대0 이거 블랙박스가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블랙박스 일반화되면서 영상 거래 사이트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 영상 거래 네. 저도 이 블랙박스 관련된 인터뷰를 종종 하는데요. 뭐 방송에서 왔을 때 아주 멋진 그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했더니 돈 주고 산대요. 영상 거래 사이트에서 그게 뭐 하나에 뭐 10만 원인가 얼마씩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블랙박스의 그 유용성,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는 이 블랙박스를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목격자 없으면은 방법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고, 근데 목격자도 믿을 수 있나요? 목격자 돈 주고 만들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신이 있다면 신이 밑에 딱 보고 에헤이 네가 잘못했네 이리 얘기해 주면 좋은데 신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이 얘기해 주는 거 대신 전달해 주는 신판, 신의 계시, 신의 말을 갖다 전해 들어갖고 판단해 주는 신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이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대신 그 신판 대신 심판이 아니라 신의 판단, 신의 판정, 그 심판이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목격자 100명보다 목격자 100명 아무 소용없어요. 다 가짜일 수도 있거든요. 한쪽은 목격자 90명, 한쪽은 목격자 10명. 목격자 90명이 옳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블랙박스가 신이 바로 얘기 좀 딱 보고서. 근데 이 블랙박스가 정말 인간에게 매우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명의 이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사생활 침해. 블랙박스가 다니면서 그냥 무차별하게 모든 사생활 찍잖아요. 그 블랙박스가 지나가는데 옆에 둘이서 이 자동차 아래에 있는 사람 잘 안 보이지만 지나가는 행인들 같은 잘 보이잖아요. 행인 나란히 팔짱 끼고 가는 남자가 찍혔어요. 근데 불륜이었다. 그럼 그거하고 이혼소송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블랙박스가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블랙박스가 무차별하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은 권장해야 돼요. 다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외부에 유포시킬 때는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사생활이 침해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대체로 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 어디에 외부에 유출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정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블랙박스 동영상을 외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유출시켰을 때 그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는 저는 이 블랙박스를 모든 차에 의무적으로 장착시키는 것을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 돈 없는데 왜 나보고 달으란 얘기냐? 그거는 국가가 달아주면 돼요. 블랙박스 좋은 게 한 3, 40만 원이면 달거든요. 가능하면 2채널이 좋아요. 앞에 뒤에 다 찍히는 거. 뒤에서 일어난 상황은 앞에가만 갖고서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이 한 3, 40만 원이지만은 단체로 구입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1,800만 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한 2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차량들에 대해서 동시에 구입하면은 공구라서 공동구매? 그럼 싸게 할 거 아니겠어요? 20만 원이면 20만 원 안 될 것 같아요. 20만 원 곱하기 2천만 대. 많이 가서 2천만 대. 그러면 4조 원이에요. 4조 원. 그거 엄청난 돈이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왜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적인 손실액이 한 해에 13조 원입니다. 블랙박스 다 달아줘갖고 1년에 반씩만 줄이면은 7조를 줄일 수 있어요. 내년에 또 3조 5천억 줄이고 그러면은 1년 만에 본전 뽑아요. 근데 그것은 사회 전체적인 손실이고 정부의 돈이 되는 건 없다. 정부에서 어떻게 4조 원을 되느냐.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범칙금, 교통위반 범칙금, 그리고 또 이 과태료, 불법 주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1년에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 1조 원, 그 4조 원 먼저 쓰고, 그리고 블랙박스 단 차들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 찍어서 제보하면, 그러면 무진장 많이 단속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울산에 있는 그 CCTV 한 대는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잡아내는 그 CCTV 하나가 1년에 7,600만 원 그 수입을 올린대요. 수입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갖고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들 딱딱 찍어서 경찰에 보내고, 그런 거에다가 범칙금, 증거가 확실하니까 범칙금 부과하고, 그리고 범칙금에 대해서 한 20% 정도는 제보자한테 주면은, 그러면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줄고요. 그리고 그 블랙박스 달아준 비용 금방 일수하고요. 또 그렇게 블랙박스를 달아주고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를 고의로 고장내거나 지우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블랙박스를 고의로 지우거나 또는 고장냈을 때는 그럼 네가 잘못한 것을 간주한다. 네가 떳떳하면 왜 그걸 갖다 고장내고 지웠느냐. 그래서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블랙박스를 고의로 훼손시킨 사람에게 일단 책임을 지우는, 강하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번복시키려고 자기가 반대 증거를 찾아내도록 하는, 그렇게 법을 만들면은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아주 크게 도움될 거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유용한 블랙박스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해갖고 타인의 사생활 침범했을 때는,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그런 처벌 규정을 넣으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블랙박스가 이제 유포되는 거예요. 블랙박스 동영상을 거래하는 사이트, 거기는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요. 그게 누군지 모르게 해야죠. 거리에 있는 사람도 다 지워야 돼요. 지금 그러지 않고 무차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그런 것들, 지금도 소송 걸리면 걸려요. 거기에 내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 내 얼굴이 나온 이 동영상을, 내 차량 번호가 나온 동영상을 왜 이걸 유포시켰느냐. 찍히는 거야. 그냥 뭐
그냥 지나가고 찍혔다고 공개된 장소니까. 근데 이걸 왜 유포시켰느냐라고 지금도 소송 걸면은요,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블랙박스 관련돼 갖고 예전과 비해서 지금 블랙박스의 유용성, 좋은 점 또 하나가 뺑소니 사고 예전에는 못 잡는 거 많이 있었어요. 물론 사망 뺑소니라든가 이렇게 큰 사고는 거기에 떨어뜨린 이 전조등 유리 그거 있잖아요. 그 파편 그런 걸로 인해서 찾아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가벼운 접촉사고 또는 가벼운 사고의 그 뺑소니 이런 거는 그냥 묻혀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내가 찍고 또 옆에 차가 찍고 옆에 서 있다가 찍고 그래서 차 번호까지 찍히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생긴 어떤 색깔의 차다 그런 고기를 지나간 CCTV 쭉 이게 가두리처럼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그 시간대 지나간 거 찾으면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뺑소니 꼼짝 말았죠. 네, 말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21분을 얘기했어. 지금 10분 방송할 거라며. 네. 10분 방송에서 여기다가 동영상 100개 집으로 가면 돼. 아유, 어쨌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일요일 날 몇 시 방송? 지금 저녁 8시 40분이에요. 아, 8시 40분? 네. 그 뺑소니, 조금 더 얘기하시면 좀 전체적인 말씀. 뺑소니 말씀하신 자, 거, 이제 풀샷? 풀샷? 뺑소니 말씀하신 사례 되는 게 그 군산이었던가요? 그 트럭에서 후진하면서 어떤 노인분이 그때 MBN에서도 한번 이 블랙박스 다루면서 한번 다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주차된 차량으로 그 차의 모양만 잡고 그 주변에 있는 CCTV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잡은 사례를 있더라고요. 군사는 내가 잘 그거는 내 기억이 안 나고 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쪽에 시와 쪽에 바닷가 펜션에서 이 자녀들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토요일날 놀러 갔다가 애들이 과자 먹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앞에 마트에 과자 사러 나왔었어요. 과자 사갖고 둘이서 이제 팔짱 끼고 이 갓길 풀로 된 거지 흙길 있잖아요. 아스팔트 말고 거기를 들이 나란히 팔짱 끼고 오는데 남편이 이쪽 부인이 이쪽이었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니까 어떤 차가 남편을 빵 때리고 그 남편은 쩔리 날아가고 그 차는 도망가고 근데 그 차가 거기에 이 조그만 파편을 이 전조등이나 또는 방향지등이라고 있잖아요. 플라스틱 유리인가 플라스틱인가 그 파편이 떨어진 거기 보면은 숫자나 또 글자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요 차가 몇 년도에 어느 공장에서 나온 어떤 차다. 차종까지 나와요. 연도와 차종. 그래서 그럼 이 어떤 차인지 파악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간 그 시간대에 지나간 CCTV를 분석하니까 요 차다. 거기 지나간 차가 몇 대 있었는데 한 차는 이게 전조등 하나가 안 켜진 라이트가 하나만 켜진 그 차를 추적해서 잡았죠. 그 다음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유포되어 있는 블랙박스 동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난 영상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면서 뭐 앞차 번호판이라든가 이렇게 찍힌 것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그거 전부 다 왜 함부로 이 얼마 전에 이 사진 이렇게 길거리 사진 찍어서 사진 포스팅하고 이제 그런 지금 저도 예전에 사진 많이 찍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과 관련된 초상권 침해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남의 사진을 찍는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가족을 찍는데 옆에 누가 찍힌 거 이거는 괜찮죠. 내 가족을 찍는데 옆에 찍힌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겨냥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걸 딱 찍었다. 몰카. 이거는 그 사람이 왜 내가 원치 않다 날 찍었느냐. 근데 그건 증거가 없어요. 나 당신 친구가 아니다. 나 저쪽에서 새 찍었다. 그래서 내가 찍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해도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찍힌 사진이 만약에 유포가 됐다. 너 왜 날 찍었느냐? 그리고 왜 이걸 유포했느냐? 나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다. 바로 그게 이 초상권 침해죠.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 대상이죠. 위자료 지급해야 되죠. 똑같아요. 블랙박스에서 다른 사람의 차 번호, 예를 들어서 어디 모텔촌이다. 모텔촌에 차 번호가 찍히면 저희는 그 시체만 쪽팔리잖아요. 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니 남편이 여보 출장 갔다 올게. 여보 나 부산에 출장 있어. 근데 부산이 아닌 설악산에 그 시간대에 그렇지. 동해안에 그 강릉 쪽에 그 차가 딱 보이면은 여보 어디 갔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차 번호는 가리더라도 어떤 차는 차 색상이나 특이한 게 있잖아요. 그 특이한 차 그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몇 대밖에 없는 차 뭐 그런 거는 번호 가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수십만 대 있는 차는 저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5대밖에 없는 차다. 그런 차들은 잘못하면은 문제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도로에 앞에 있는 차 번호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차 번호도 시킨 거를 내가 가려줘야죠. 유포를 시키면 그렇죠. 그 사람이 시비 걸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모르니까 시비를 안 거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측 얘기가 야 너 네 차 번호 나왔더라? 야 너 보니까 거기 너 거기 재밌었겠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블랙박스 동호회 같은데 올라 있는 사고 영상을 그냥 봤는데 이거 내 차 번호인데 내 차 번호가 왜 올라 있지? 그렇지. 하면서 시비 아마 걸수 시비를 있죠. 걸면 그럼요, 그게 그럼요. 걸린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예, 물론 그게 이 쪽팔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일상적으로 그냥 출근하는 차들 평상적으로 가는데 여러 대 예를 들어서 그 뉴스에 이 시각에 고속도로 상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쫙 차들이 오는 거. 네. 근데 그런 고속도로에서도요 차 번호 잘 안 찍어요. 어떻게 찍냐면 불빛 쫙 해갖고 번호 안 나오게 찍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출근길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본 상황 찍지 크게 잘 안 찍거든요. 그건 다 그렇게 혹시라도 시비 걸려 될까봐 그러는 건데,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다 옆에 있는 차들이 찍힌 거, 그런 거 갖고 시비는 안 하겠지만, 크루즈업 됐다라든가, 또는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리 되면은 그건 문제되죠. 어디 블랙박스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세요. 네, 저희 영상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그게 요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 MBN의 아침에 네. 한 번짜리 블랙박스 한 15분에서 20분 네. 방송을 하는데 저는 이 제보가 좀 들어와야 되네. 아직까지 제보가 안 들어와고. 그게 블랙박스 영상 의외로 이렇게 방송에 구하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내 사이트에 올라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한 60%? 나머지는 저도 다른 데 찾아요. 이제 무슨 고배드림이나 네네. 또는 이제 블랙박스 동호회나 뭐 이런 데서 좀 네. 찾는데 이 SBS 모닝와이드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제보되더라고. 거기 협약을 맺었을 거예요 아마. 블랙박스 동호회랑. 아마. 그래서 일전에 하여튼 저 앞으로 블랙박스는 TV 방송에서는 TV에서는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림 중에 제일 생생한 게 블랙박스예요. 물론 저도 진짜 끔찍하고 생생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끔찍해서 그런 건 안 되고, 블랙박스 이 동영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사고는 또 안 돼. 그렇지. 너무나 큰 사고는 그 가족이 누가 사망했거나 식물이 냈거나 그런데 그렇고, 다만 이제 지나가다가 목격 동영상 같은 게 괜찮죠. 저런 사고는 피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동호회나 보배드림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영상들은 사람 별로 안 다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블랙박스 내가 진행하는 방송은 목표는 방송에서 지향하는 거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내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 사고는 왜 일어났다? 누가 잘못했다? 처벌은 어떻게 해서 보상 어떻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사고를.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송인데 앞으로 우리 정프로 나랑 같이 열심히 블랙박스 관련해서 네. 노력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을 제가 오늘 딱 많이 나갈 시간 됐네.